1m 간격으로 다닥다닥 근무를 하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통신 관련 콜센터 직원, 고객이 안 들릴까 봐 마스크를 꺼낸다. 왜냐하면 이 말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끼고 매일 근무를 하다 보면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게 마스크 끼면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말도 잘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혜영 교수님. 맞아요. 지금 저기 나오는 거는 고객이 안 들릴까 마스크를 꺼려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정부에서 무조건 손 씻기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콜센터 직원들도 그 수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관련 종사자분들 이야기를 좀 이제 들어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면 고객이 안 들릴까 봐인 것도 있고 또 안 들리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잖아요. 예.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도 호흡기가 안 좋을 텐데 마스크를 쓰고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듯이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업무를 또 못할 수가 있으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라고 숨만 쉬어도 여기에 김 서려가지고 순간 이렇게 벗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다 계속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저 업무를 하루 종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스크를 쓰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둘 벗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업무 환경 자체가 지금 뭐 칸막이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거의 1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로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업무를 보십니다. 근데 저게 물론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에서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쓴 걸 두고 가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또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주말 같은 때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죠. 와서 쓸 때도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콜센터에서 이렇게 퍼진 게 슈퍼 전파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대안을 찾자면 지금 이제 이런 일이 퍼지고 나니까 업무 환경도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 식으로 바꾸고 다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도록 업무 수칙을 바꿔줬대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대안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업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역시 마스크를 쓰고 똑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 사태가 없었어도 호흡기 질환이 누구 하나 걸리면 대개는 이렇게 비슷하게 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은 직군이래요. 저 직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경을 강제적으로 할 거라면 노동자들을 좀 배려한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무언가 다른 복지 혜택을 주거나 인력을 조금 증원할 수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거나 무조건 현금성으로 지금 막 쓰는 예산보다는 이렇게 코로나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어떤 이런 데 좀 인력 부강이라든지 재원이 조금 돼서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맞아요. 이런 일이 이제 더 생기지 않도록 저는 좀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계기가 또 이번 사태로 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아이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근무하니까 라고 혹시 이분들을 탓하는 아주 일각의 비난의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분들은 상당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뭐 그런 일이 있고 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각자 개인이 개인의 위생을 챙겨야 된다는 경고와 당부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중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비말을 통해 가지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챙겨주고 손 꼭꼭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사실은 그거 지키고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근데 저분들한테 대변인님,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살 수가 없대요. 그렇죠. 살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못한 사람도 네. 탓하면 안 돼요. 살 수 없는 경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마스크를 전체 안 썼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굉장히 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구, 경북을 벗어나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걱정했던 게 수도권으로 이제 온 거예요. 수도권에도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모든 요인들이 다 뭉쳐 있어요. 이거는 신천지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연결돼 있는 상태, 초집결돼 있는 상태. 예식장도 있었다 그러고 그 건물에 카페도 있었다고 하고 그 건물에 지금 콜센터도 있고 그 건물에 오피스텔도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5대를 통해 가지고 전부 19층까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러냐? 제가 조금 전에 콜센터 직원들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놓았던 것 아닌가? 좀 경계 상태를 좀 낮춰놨던 것 아닌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식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며칠 전에. 마지막까지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장애인 재활센터가 있어요. 예. 장애인 재활센터에
이름이 나로센터예요. 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로센터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벽에 걸린 글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 그래서 나로센터. 예, 나로부터 희망이, 나로부터 꿈이, 모든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된다. 차원은 다를 수 있지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 운동이 지금 굉장히 좀 절실한 때고 경계심을 늦추는 단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특히 저 건물 같은 경우는 박상철 총장님, 그 윤건영 후보, 윤건영 전 대통령 상황조정실장인가요? 그 사무실이 있잖아요. 현수막도 굉장히 크게 걸려 있어서 그 선거 캠프가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선거 사무실, 캠프 사무실은 봉쇄하는 게 맞죠? 당연히 폐쇄돼야 되겠죠. 예. 다행히 이제 후보자한테는 이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선거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뭐 전문가로 김정인 교수님 계시지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어떤 그 정체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슈퍼 전파자라 그래서 신천지를 받지 않습니까? 꼭 신천지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집회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센터가 언젠가는 저기가 뭔가 좀 걱정이 된다는 사람이 좀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런 데서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구나.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긴장을 푼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여러분 긴장합시다 바짝 쪼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행여라도 이제 곧 우리 안정화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아직 우리가 잡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윤건영 후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선거가 좀 후보들이 그래요. 예. 전화를 혹시 제가 하면 고생 많지 그러면 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래요. 아, 지금 총선 뛰는 후보들이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뭐 편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내 당선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장을 다니고 또 아까 콜센터 입구에서 들어간 사람한테 인사하고 싶고 누가 안 그러겠어요? 특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선은 안 될 사람들. 그게 지금 불과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지역구가 49개예요. 예. 그 선거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뭉쳐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잠재적인 코로나의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아까 나로란 말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참 좋은 말이네요. 서로 간에 신뢰를 하려면 내부터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된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긴장을 쪼여가면 저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코로나 이 홍역을 겪고 나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정부를 불신하고 또 어느 지역을 불신하고 어느 종교 집단을 불신하고 이것을 이제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상황 인식을 좀 갖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계도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국민들도 이제는 코로나 대처법이 그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예,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고 장순철 소장님, 네. 대구의 미래통합당의 후보 선대 본부장이 또 코로나 사망하는 경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두 건이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거 사무실이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냥 지나가다 들렸다는 분들도 있고 지지해서 오겠다는 분들도 있고 항시 거기서 자원봉사 하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요. 그 후보가 선거 캠프 되는 사무실에? 순간, 그렇죠. 되는 순간 정말 많이 와서 눈도장 찍으려고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더 방역이라든지 개인 위생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구로울 텔레마케팅 회사처럼 전국에 이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곳이 대략 982개 정도 되고 종사자는 7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는 대략 600여 곳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이렇게 너무 정치적인 행보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